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6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인 취업뿐만 아니고, 이제는 엄밀해서 기업들이 이제 장기적 계획보다는 프로젝트성 베이스의 계획들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이직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내부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경력사항 중심의 이직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당면 예를 보면 뭐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 공채를 수시 채용으로 바꾸는 이유 자체도, 직무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실무자 중심의 채용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입사원 내 시장의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더 많이 꿈틀거리고 움직일 게 경력사원에 대한 채용에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직이라든지 전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실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보다 의미 있는 커리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이직을 하신 부분들의 대부분 성공했냐고 물어보면 한 35.6% 정도밖에 성공을 안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직이라는 부분을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실제 조금은 더 준비하시고 점검하시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왜? 만약 무턱대고 이직이나 전직을 하다 보면 계속 이직이 또 다른 이직을 놓고 전직이 또 다른 전직을 하다 보니까 조직 생활의 새로운 환경에도, 새로운 직장에도 적응을 못 하다 보면 오히려 옮기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6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직 사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대부분이 이제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의 매너리즘에 좀 빠져가지고 맹목적으로 이직에 대한 꿈을 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직장에서 지루함이나 불만을 굉장히 가지다 보니까 이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이나 새로운 이제 뭐 친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회사를 이직하기 때문에 자기도 감정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조금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이직을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굉장히 여러 양식이나 표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그냥 편하게 A4지에다가 아니면 본인의 다이어리에다가 이직을 하고 싶은 사유 10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다 보면 실제 이게 10가지 중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일단은 제외를 해보시면 이 이직 사유가 과반수, 그리고 10가지 중에 6개, 5개가 넘어간다.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이제 뭐 타당한 이유가 5개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 이직을 좀 생각하시는 출발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기존 회사라든지 기존 업무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엄밀해서 남녀관계라든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이듯이, 이직도 만약에 본인이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기존 회사라든지 업무를 자꾸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력 목표를 좀 생각해요.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5년 후의 목표 정도를 좀 기준을 삼아가지고 좀 설계해 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본인의 이직을 본인의 커리어에 맞게끔 하라는 것들은 매번 반복되던 얘기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이 커리어보다는 좀 구체적인 현실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년 후에 본인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목표, 구체적으로 연봉도 될 수 있고요, 직급도 될 있고, 어떤 조직도 될 수 있고, 직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을 적응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현재 이제 회사원들의 평균 이직이 4.2회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다고 합니다. 근데 5년 후의 목표를 미리 설정을 한다면 이 지금의 이직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회사, 어떤 회사를 갈 것이고 어떤 업무를 맡을 건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단기 목표보다는 5년 후의 목표를 좀 기준으로 삼아서 이직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자신의 상품 가치를 정리해야겠죠.
이직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왜? 나는 지금까지의 조직에서 이렇게 잘해왔기 때문에 향후 조직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당신네 회사에서 당신네 직무에서 당신네 위치에서 포지션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여러분들의 실무 경험이나 프로 근성 뭐 열정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미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것도 정리를 안 한 다음에 뭐 이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또 찾아보면 기존에 예전에 신입사원 때 작성했던 지원서라든지 뭐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계신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상품 가치를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업무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경력 기술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업무를 다양하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본인만의 성과가 있다면 성과, 그 다음에 본인이 주도했던 개선 사항이 있다면 개선 사항, 그리고 뭐 본인이 뛰어나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경력 기술서 까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포트폴리오까지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포트폴리오는 큰 의미가 없죠. 경력 기술서만 명확하게 잘 정리한다. 근데 여기서는 경력 기술서의 목적이 업무를 어떻게 했다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구체적인 성과, 구체적인 개선 사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품 가치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직 계획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회사에 업무하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중간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무 계획 만드시는데, 이직 계획은 가장 회사 의미로서 회사보다도 더 중요한 나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단계 세부 일정하는 간트 차트 아시죠? 아니면 기존에 업무에서 어떤 기한이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드는 그런 차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스스로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뭐 이직성에 대한 탐색이라든지 본인의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목표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본인에 대한 준비 서류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지원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의 목표 회사를 분석하시고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좀 각각의 간트 차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 달, 뭐 두 달, 세 달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일정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했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죠. 체크해서 점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이직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 포털이라든지 헤드헌팅사를 통해서 이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보다는 내부 직원들의 추천 공채, 이런 것들이 더 좀 신뢰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뭐냐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업무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가 본인에 이동하려는 직무와 회사와 그 유사하다는 거.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제 다양한 직무를 하다가 담당자들이 외국계 회사를 그대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업무와 그 다음에 연관성을 가진 직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속에서 아마 조금씩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거 이외에 뭐 전문적인 헤드헌팅을 통해서 가지고 좀 본인만의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이직을 위해서는 더 유용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여섯 번째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라, 이 부분인데, 평판이란 단어가 예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경력사원을 뽑다 보니까 저도 뽑아가지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적응을 못하나, 인간관계에 적응을 못하셔가지고 그만두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과에 대해서 나타날 수 없는 나머지의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직 적합도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판 조회를 뭐 간단하게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 본인이 기존 회사에 대해서 좀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최종 결정하고 이직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만이 오히려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본인만의 좀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는 이직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부적인 인수인계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판 조회가 오히려 업무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이 부분은 업무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그 업무를 잘 하시더라도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것을 경력상 채용해서 너무 빈번하게 목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적합성, 인성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평판 조회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기존 회사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 직원들과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별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직 사유를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니다. A4G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인 뺀 걸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5년 후의 목표, 커리어 목표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좀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상품 가치는 정리를 해야 돼. 미리 좀 점검하시고, 이건 평소 때 정리를 하시고 평소 때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직 계획서 좀 만들어져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직, 더 신뢰를 받는 이직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는 거. 그래서 주어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향후에 다른 새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이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6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이직은 어떤 건가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당장의 뭐 급여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급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커리어,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직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 회사가 필요한가, 그 포지션이 필요한가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거 없이는 이직은 반대합니다. 왜? 항상 보면 지나고 나시면 옛 것이 그리워지고요. 옛날 것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냉철하게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6가지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